손흥민 상대로 상대 전적은 의미가 없다. 선제골까지 걸린 시간 딱 3초. 23경기 무패 기록 끊겨버리자 리버풀 클롭 감독 실성해버린 이유. 나라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손흥민은 1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전반 36분 선제골을 장렬. 팀의 2에서 1승리에 보탬이 됐다. 대기록의 금자탑을 쌓았다. 손흥민은 이날 전까지 공식전 544경기를 뛰면서 199골, 정규리그 149골, 컵대회 21골, 유럽클럽 대항전 29골을 기록했는데 이날 골로 유럽 통산 200호 골을 기록한 셈이다. 또 6라운드 아스널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던 그는 이번 득점으로 2경기 연속골을 기록. 시즌 정규리그 득점을 6골로 늘렸다. 경기 후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서 만난 손흥민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했다. 그는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감사하다. 사실 내가 지금 EPL에서 뛰는 것, 또 분데스리가, 국가대표팀으로 뛰는 것조차 항상 꿈이라는 생각을 한다.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꿈을 항상 찾아서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운도 많이 따라줬고 또 좋은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들 속에서 이런 시간들이 나를 만들어준 것이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상황을 만들어준 사람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실 축구 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는 사랑이 엄청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축구 선수 이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사랑을 정말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축구 팬들, 또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어떻게 되돌려드려야 하나 항상 생각한다. 추석인데 나의 골로 인해서 분명히 많은 행복은 아니겠지만 조그마한 행복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리버풀 상대 무승의 사슬도 끊어냈다. 토트넘은 이날 경기 전까지 리버풀을 상대로 모든 대회를 통틀어 지난 2017년 10월 이후 12경기 3무 9패째 승리가 없었다. 손흥민은 홈에서 2경기 연속 마지막 공격에서 골을 넣어서 승리가 좀 더 특별해진 것 같다. 선수들의 이런 희생적인 정신이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되게 많이 감명받았다. 끝까지 노력해주신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손흥민은 후반 14분 교체 아웃됐다. 몸 상태에 대해서는 감독께서도 말했다시피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다. 감독님께서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셨다. 전날 훈련하면서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감독께서 괜찮겠냐라고 물어보셔서 괜찮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께서는 나의 스타일을 안다. 사실 경기를 뛰다 보면 이렇게 일찍 나오는 것 자체가 아쉬울 때가 있지만 분명히 팀을 위해서는 나 대신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서 경기를 바꿀 수 있을 상황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고 이야기했다. 시간이 어떻게 주어지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서 한 발 더 뛰려고 노력을 했다. 감독께서 또 잘 지켜봐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릴레이 주자처럼 바통을 터치해주면 다른 사람이 또 뒤에 가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런 걸 원하셨던 것 같다. 감독님께서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고 또 직접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그런 결정하셨고 따랐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축구 선수로서 이제 얼마나 앞을 보고 나아갈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매 순간 주어진 상황에서 팬분들을 항상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지금처럼 즐겁게 나를 봐주셨으면 한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기록, 많은 골들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하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사람, 선수로서 나라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 이래서 한일전을 이겼어야 했다. 8강 결정전 후 14시간도 못 쉬고 중국과 8강. 체력 안배 중요한 추일승호, 항저우 AG. 한일전을 꼭 이겼어야 했던 이유가 또 있다. 바로 중국의 개최국 2점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추일승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남자농구 대표팀은 30일 한국 시간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김나지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조별리그 D조 최종전에서 77에서 83으로 패했다. 대한민국은 대회 전 마련한 금메달 시나리오가 무너졌다. 결승에서 만났어야 할 개최국 중국을 8강에서 상대하게 됐다. 중국을 꺾는다면 다음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자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은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나간 일은 잊고 새 시나리오를 써보자. 태국과 바레인의 맞대결 승자와 2일 8강 결정전을 치른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치러진다. 상대적으로 전력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8강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러나 8강 결정전이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공식 일정에 따르면 2일 오후 9시에 경기를 치른 뒤 3일 오후 1시에 8강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만난다. 경기가 오후 11시에 끝난다면 14시간 뒤 중국전을 치르게 된다. 8강 결정전에서 가장 늦게 경기를 치르는 대한민국은 다음날 가장 빠른 8강전에 나서야 한다. 안 그래도 힘든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는 동시에 가장 좋지 않은 조건을 안게 됐다. 대한민국에는 사실 14시간도 온전히 쉴 수 없다. 숙소 이동 시간, 식사, 치료 등 경기 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14시간보다 훨씬 적어진다. 즉 8강 결정전에서 얻을 피로도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개최국이 갖는 또 다른 이점이다. 중국은 지친 대한민국을 8강에서 상대한다. 그들 역시 대회 전부터 정상 전력이 아닌 일본, 필리핀보다 대한민국을 경계했다. 중국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보다 더 좋은 대지는 없다. 대한민국은 태국 또는 바레인과 만나는 8강 결정전에서 최대한 많은 선수를 활용, 체력 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태국과 바레인 모두 쉽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태국은 과거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활약한 타일러 램이 있다. 바레인은 1년 전 아시아컵에서 접전을 펼친 상대다. 그럼에도 최대한 많은 선수를 활용, 승리해야 할 대한민국이다. 일본전에서 불과 5초 출전한 김종규,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한 변준영, 문정현 등이 나서야 한다. 더불어 많은 시간 뛰어온 허훈, 라거나 등 주축 선수들의 체력 회복 시간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단 한 번의 패배가 2006년 도하 참사 이후 17년 만에 최대 위기로 다가왔다. 한일전 특수성을 떠나 반드시 이겼어야 할 경기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기력하게 패했고 이제는 다음을 바라봐야 할 차례다. 4. 우리는 북한이 아니다. 제대로 불러라. 냉랭한 시선만 남긴 농구 남북전, 항저우 2022. 우리는 노스 코리아가 아니다. 우리는 DR 코리아다. 당신이 우릴 노스 코리아라고 칭한 건 좋지 않다. 아시안게임에선 모든 나라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내 말이 맞지 않나? 예상은 했지만 예상 이상이었다. 5년 전 단일팀 동료였다가 적으로 다시 만난 북한 대표팀의 풍경은 예상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국은 29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조별예선 C조 2차전 북한과의 경기에서 81에서 62로 승리했다. 두 팀은 5년 전인 지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만 해도 단일팀을 이룬 동료였지만 5년이 지나 같은 조에서 숙적으로 마주했다. 단일팀이 아니라고 선수와 선수 관계까지 차가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앞서 열린 이번 대회 다른 종목에 출전한 북한 선수들 대부분이 한국 선수들과 거리를 뒀다. 25일 사격 남자 10m 러닝 타깃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딴 북한 선수단이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들의 단체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 이어 시상식 때 애국가가 울릴 때는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회피했다. 이어 같은 날 열린 유도 남자 73kg 16강전에서는 북한의 김철광이 한국의 강원철에게 승리했는데 패자 강원철이 김철광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28일 열린 탁구 혼합복식 16강에서는 한국의 장우진 전지희 조가 북한의 함유성 김금영 조와 만났다. 러버 검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승부처인 5세트 때도 양팀 코치진끼리 신경전도 일었다.
그나마 선수들끼리는 경기가 끝난 후 가볍게 악수를 나눴다. 25일 유도 여자 70kg급 16강전에서 악수를 나눈 한희주와 북한 문성희 이후 처음 나온 일이다. 냉랭한 공기는 여자 농구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북한 대표팀에는 로수경, 김혜연 등이 지난 대회 때 박지수, 강희슬, 박지현 등과 함께 단일팀으로 뛴 바 있다. 그러나 경기 전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들은 한국 선수들과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 내내 거칠게 플레이가 오갔다. 경기 후 만난 한국 대표팀 주장 김단비는 북한이라서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라 경기는 냉정한 거니까 우리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한 것 같다 며 손도 내밀어주지 않은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우리가 많이 안 넘어진 것 같다고 돌려 답을 했다. 박지수도 상대로 만난 만큼 서로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데 중점을 뒀다. 박지수는 사실 5년 만에 북한 대표팀과 만난다고 해 반가울 줄 알았는데 따로 인사도 하지 못했다 며 대신 상대로서 두 팀 다 최선의 경기력으로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북한 선수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너무 반가웠다. 5년 만에 만난 것이고 같은 팀을 했던 사이다. 코트에서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저 농구에만 집중했다고 정리했다.